외국의 한 술집에서 사이가 좋지 않던 패거리들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울린 큰 총성에 한 남성이 쓰러져 발견됐어요. 이에 가해자로 의심받는 한 남자를 변호하려던 유능한 변호사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데요. 이 남자 직원들 앞에서 이 일이 단순한 사고라는 것을 증명하려다가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유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마지막에는 정말 이게 진짜라고? 싶을 만큼 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1870년 12월 24일 밤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술집에서 4명의 술에 취한 남자들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큰 소리로 떠들며 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갑자기 술집 문이 쾅 열리면서 5명의 남자들이 우르르 술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 기존 카드하고 있던 4명 무리와 새로 들어온 5남자 무리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서로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이타저타 말도 없이 곧바로 그 술집 안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난투극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또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양측의 싸움이 점점 치열해질 무렵 갑자기 술집 안 어딘가에서 빵! 둔탁한 폭음이 울려 퍼집니다. 약간 총소리 같았어요. 이 소리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멍해져 상황 파악한다고 이리저리 서로를 쳐다보는데 이때 밀스라는 남자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자 몸을 비틀비틀 거리면서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는데 그 총을 제대로 들지도 못해. 비틀거리다가 천장 허공에 빵빵 2발을 쏜 뒤 그대로 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이 상황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놀래 우르르 도망갔어요. 사건 후 법의학자는 밀스의 사망 원인이 복부에 난 총상 때문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날 밤 밀스는 방에서 카드놀이 하던 4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갑자기 술집에 들어와 시비를 건 5명 중에는 토마스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평소에 밀스와 토마스 서로 사이가 엄청 안 좋았습니다. 서로 얼굴만 보면 그렇게 으르렁대. 이를 보아 사건 당시 역시 싸움 도중 토마스가 흥분해서 총을 꺼내 밀스를 향해 빵! 바로 토마스 체포됩니다. 그리고 반년 후인 1871년 6월 이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1871년이에요. 이때 법이 어땠겠습니까? 그 시절 사법제도가 엄격하지 않았던 만큼 토마스처럼 평소에 악행을 즐겨하던 양아치는 이런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때 그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게 돼요. 그의 이름은 클레멘트. 평소에 일처리가 매우 꼼꼼했던 그는 바로 이 사건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사망한 밀스의 옷에 총격 잔여물이 전혀 없었다는 것. 여기서 총격 잔여물, 화학 잔여물이라고도 불리는데 총이 쏴지면서 혹은 총에 맞으면서 몸에 남게 되는 흔적을 말해요. 이걸로 총격 방향, 거리, 각도 등을 파악,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용의자까지 특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알 수 있는 총격 잔여물이 밀스의 옷에서 전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좀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클레멘트는 일부러 사건 당일 사용된 권총과 똑같은 권총을 가져와 바닥에 천 조각을 하나 펼쳐놓고 그 천을 향해 2발을 쐈습니다. 빵빵! 천 위에 튄 화학 잔여물을 관찰한 후 클레멘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이에 그는 아직 몇 발의 탄환이 남아있는 권총을 책상 위에 올려둡니다. 그런데 그날 늦은 저녁 그의 조수가 밀스가 사망한 사건 당일 그날 밤 사용했던 권총을 가져온 거예요.
이때 그 권총은요, 안에 탄환을 모두 빼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클레멘트가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그 권총과 자신이 아까 실험에 사용했던 권총을 나란히 책상 위에 올려둔 거예요. 여튼 다음날 아침 그는 자신의 법률팀 직원들과 아침 회의를 하는데 이때 자신이 실험을 통해 알게 된 걸 막 얘기합니다. 야, 밀스의 복부 총상? 그거 누가 쏜 거 아니야. 밀스 자신에 의해서 발생한 거라고. 클레멘트 왈. 그날 밀스가 싸움 도중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총을 꺼내 상대를 쏘려고 주머니에 손을 딱 집어넣었는데 어라? 여기서 이제 밀스가 난 거예요.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려고 하는데 이 총이 주머니 안 어딘가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밀스 많이 취한 상태였고 총까지 쏘려고 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흥분 상태였겠어요. 그러니까 총을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이게 어디에 걸린 건지 안 나와. 아우 이게 왜 이래?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막 만지다가 빵! 주머니 안에서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그런데 앞불싸 그때 딱 내 총구가 내 배를 향하고 있었네. 그렇게 비극이 발생한 거라는 겁니다. 즉 살인이 아닌 이건 사고사다. 클레멘트는 이런 자신의 추론을 직원들에게 막 흥분해 말하면서 야, 내 말 믿기 힘들어? 하지만 이게 진실이야. 내가 보여줄게. 라며 책상 위에 있던 총을 집어듭니다. 자, 잘 봐. 이렇게 당시에 밀스가 주머니에 이제 딱 손을 집어넣었는데 빵! 응? 진짜 쾅 하는 폭음이 순간 현장에 있던 직원들 모두 멍해졌습니다. 아니 그냥 재현해서 보여주신다는 거 아니었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때 클레멘트 자신이 집은 총, 빈 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요. 불행하게도 실험할 때 몇 발의 탄환이 남아있던 총을 골랐던 겁니다. 곧바로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의사는요, 여러 수술을 시도하면서 그를 구하기 위해 총알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총알이 그의 방광에 들어가 버리면서 의사가 복강 안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총알을 못 꺼냈대요. 12시간이 지난 후 클레멘트는 과다출혈과 복막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무슨 상황이야? 하지만 다행히도 그가 목숨을 걸고 보여준 시연은 헛되진 않았어요. 며칠 뒤 열린 재판에서 그의 한 보조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 논리를 성공적으로 설명해 피고인 토마스를 무죄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며칠 후 클레멘트의 성대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 기이한 죽음에 대해 얘기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남자가 자기 친구한테 야, 너 클레멘트가 어떻게 죽었는지 들었어? 나 듣고 완전 놀랬잖아. 살다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냐? 클레멘트가 아침 회의에서 사건 설명한다고. 야, 봐봐. 이 총을 호주머니에 딱 넣고 피해자가 이걸 못 꺼낸 거다 이렇게 설명하다가 호주머니에서 총을 발사식 빵! 응? 한 남자가 자기 친구한테 클레멘트의 사망 원인을 설명하려고 자신의 권총을 꺼내 시연하다가 빵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역시 같은 방식으로 같은 부위를 쏴 사망했습니다. 응? 에? 네, 믿기 힘들고 너무 허망한 죽음이지만 실화예요. 짧은 시간 안에 현지에서 3명의 남성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사망한 거예요. 여기서 더 안타까운 건 이렇게 변호사가 목숨을 걸고 구해낸 그 토마스. 그는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다가 결국 4년 후 한 술집에서 또 패싸움하다가 사망했대요. 와, 이게 뭐야? 참 제가 준비하면서도 이런 죽음도 있구나 안타까우면서 기가 차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공감되는 댓글은 제가 꼭 상단에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